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저는 삼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저희 삼형제를 키워주셨죠.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지는 조그마한 상가를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큰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식이라고는 작은 형과 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찾지도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중증도의 치매였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고 하셔서 작은 형과 제가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큰형에게 왜 찾아왔냐고 소리를 치셨고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형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상가 건물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 건물을 작은 형과 저에게 줘야겠다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작은 형과 저는 후견 개시 신청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유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사연자분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형이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께서 의사를 표명하신 건 아닌지 의심해서 또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될까 걱정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이 가능한지 여부일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네, 유언이라는 것이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정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법상 유언자가 성년일 것, 그리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네. 즉, 유언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언 당시에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이제 정상적이었냐, 요거를 볼 것 같은데요. 네.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그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유언 당시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제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유언자의 심리적 능력을 판단하는 걸까요? 네, 법원에서는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언자의 당시 행동이나 대화 내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자의 나이나 그 유언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등도 고려를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사안과 같이 유언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유언할 당시에 이미 치매였다라는 그 의료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이를 감정을 해서 치매 진행 정도를 판단해서 의사 능력의 유무를 추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치매 정도가 심각하면 조금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질 만한 다른 정황들과 정해서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그 치매를 진단받은 유언자가 과거 이제 후견 게시나 이럴 때 신문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한 진술이 의사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다면서 유언자의 신문기일의 진술을 근거로 유언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 직접 이제 치매 판단은 받았지만 이제 유언자가 내가 이제 참석해서 이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인정한 사건도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향후 발생할 재산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견 개시 신청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렇다면 후견 개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임시 후견인이 지정된 상황에서 피후견인이 임시 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장 작성한 경우라면 유언이 유효할까요? 그 유효 여부를 따질 때 유언 당시에 유언자의 의사 능력 유무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사안에서도 아버지의 치매가 중등도에 해당하기는 하시나 방금 말씀드린 법원의 판단 기준들로 의사 무능력 상태가 아니셨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도 과거 중등도의 치매 진단을 받았던 유언자가 한 유언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서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임시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와 반대되게 유언 당시에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면서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한 적이 있으니 평소에 이제 유언자의 의사 능력 유무에 관련된 자료, 뭐 유언자의 언행 등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유언할 당시나 또 이제 평소 유언자의 언행,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이미 과거의 일인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뭐 자료를 미리 챙겨놨어야 한다. 이제 이러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언 당시에 향후에 문제될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치매 환자에 적합한 유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뭐 향후 발생할 유언의 무효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리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유언을 받는 거가 이제 그나마 치매 이제 진단 받으신 분한테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또 더불어서 그 유언서를 작성하실 때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존재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공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유언자의 정신 상태나 유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전문가이니까 이런 그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법적 효력이 좀 더 강하게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일 이제 아버지가 정말 유언으로 작은 형과 사연자분한테 재산을 주는 걸로 이제 유언 완성했고 그게 유효한 유언이라고 할 때 큰형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네, 아버지의 의사는 알고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에서 이제 공동상속인이 일부 가져가고 큰형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민법 1112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지 못한 경우 법정 상속분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사안에서는 이제 삼형제가 계시니까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 1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은 형과 사연자분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그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도 알아야 하고 유증 사실로 인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딱 1년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큰형의 청구가 들어온다면 작은형과 사연자분께서 일부분을 돌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큰형 입장에서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치매 환자도 유언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고요. 법원은 이러한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유언자의 행동, 대화, 주변인의 증언, 의료 기록 등을 고려하고 치매 환자의 경우 신문기일의 진술로 의사 능력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유언의 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준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